바로 약수와 배수를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자, 가볍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도 정리하고 가자. 최대 공약수를 우리는 수학에서 쓰기 귀찮아서 대문자 G라고 쓰고 최소 공배수를 대문자 L이라고 씁니다. 자,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수, 최소 공배수는 공배수 중에서 제일 작은 수이다. 자, 이 정도까지 정리하고요. 뒷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모르는 거 없죠?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일 거야. 자, 이 내용도 너희들이 배웠다.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중학교 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양의 약수의 개수.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12의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시오라는 문제 나왔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행위 뭐야?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위 뭐라고 중학교 때 배웠니? 소인수 분해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에 적어놓도록 하자.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시오라는 문제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위는 소인수 분해입니다.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는요, 공식으로 풀거나 혹은 표로 답을 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12의 양의 약수를 구하시오라고 해서 내가 얘를 소인수 분해했더니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는 이와 같은 상태가 나왔어. 공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공식의 원리는 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면 너희들이 만들 수 있는 표는 이런 표다.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3의 0제곱, 3의 1제곱이라는 이런 표를 만들 수 있어요. 즉, 약수들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수들을 적어 놓은 거야. 그치? 그래서 얘랑 얘랑 만나면 약수 1이 나오고 얘랑 얘랑 만나면 약수 2가 나오고 이렇게 만나면 4가 나오고 이런 패턴이네요. 그래서 몇 개인가 개수 구하려니까 무식하게 다 쓰지 말고 개수만 세시면 되겠죠. 몇 개 나옵니까? 6개. 이렇게 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공식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6개가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가로 라인 3, 세로 라인 2, 3, 2, 6 해서 나온 6개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3은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2라는 숫자를 봤을 때 2의 지수 자리에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3개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다. 이게 3의 의미죠. 그리고 여기 1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사실은 이 자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수는 0과 1, 2개다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푼다? 여기에 있는 2에다가 보이지 않는 0을 하나씩 더해준 거야. 0의 개수를. 그래서 6이 돼. 라고 공식으로 풀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연수 n이요? 다음과 같이 뭐가 될 때? 소인수 분해가 될 때 n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요렇게 계산하면 된다. 자, 이거 중학교 때 배웠니? 안 배웠니? 안 배웠니? 배웠다? 손 들어보자. 남학생들? 배운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지? 안 나니? 준아? 예. 안 나는구나. 너 중1 때 나오나? 그렇지. 예. 좀 기억을 해두자. 이런 공식이 있어요. 어렵진 않아. 얘들아, 한번 보도록 하자. 어떤 수가 있어. 얘가요. 2의 5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7 이렇게 서인수 분해됐어. 이때 야, 이 거대한 숫자의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해봐. 뭘 구해보라고? 시작!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해봐. 이러면 우리 답 어떻게 내면 돼요? 6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2 답. 이해가 되십니까? 예, 지수에 하나씩 큰 수를 곱해버리면 된다. 되겠죠? 기억을 좀 하십시오.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거여서 선생님이 이걸 조금 더 깊게 잡고 가긴 살짝 애매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때 나올 수 있는 양의 약수의 총합과 관련된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의 약수의 개수는 선생님이 어떻게 푼다고 맨 첫 줄에 설명을 해놨습니까? 시작! 뭐지? 네? 잠시만요. 이거 뭐지? 깜짝 놀랐네.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 선생님이 막 웃고 있길래 뭐지? 이러고 왔는데 화면이 이상한 거야. 이것 때문에 웃나? 막 이래서 왔지. 자, 보자. 다시 질문.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래. 어떻게 풀 거야? 시작. 소인수 분해 후. 이제 표는 안 해도 되지? 공식.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양의 약수의 총합 구하래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 10이라는 수가 있어. 초등학생들한테 약수 구하라면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이렇게 구하지? 양의 약수의 총합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수를 모두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다행히 얘는 숫자가 작기만 정이지 엄청 큰 수 나오면 미쳐버리는 거지. 자, 그러면 양의 약수의 총합은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일일이 계산해서 구할 수는 없고 어떻게 구해야 되냐? 얘도 똑같아요. 소인수 분해 후 공식 혹은 표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양의 약수 문제 나오면 무조건 소인수 분해. 이게 기본 자세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의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 설명을 위해서 표로 작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2는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가지고 표를 만들면 뭐가 되겠습니까?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3의 0제곱, 3의 1제곱 이렇게 나와서 두 개를 곱해버리면 이게 바로 약수가 되는 거예요. 3의 0제곱부터 쓸게요. 3의 0제곱 곱하기 2의 0제곱 3의 0제곱 곱하기 2의 1제곱 3의 0제곱 곱하기 2의 제곱 3의 1제곱 곱하기 2의 0제곱 3의 1제곱 곱하기 2의 1제곱 3의 1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야. 자, 양의 약수의 총합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수를 모두 다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다 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가로 라인으로 더한 후에 얘를 세로 라인으로 더해버리면 다 더할 수 있겠죠? 가로 라인으로 더하려고 딱 봤더니 공통인수 누가 보입니까? 3의 0제곱이 보여요. 그래서 나는 가로 라인의 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줄도 봤더니 어머 공통인수 3의 1제곱이 모두 다 들어있네. 자, 이제 얘를 두 개를 세로 라인으로 모두 더해버리면 되지. 자, 더하려고 딱 봤더니 오씨 공통인수 있죠. 어떤 공통인수가 있습니까? 시작. 2의 0제곱 플러스 2의 1제곱 플러스 2의 2제곱이 모두 낭에 다 들어있어요. 자, 공통인수 뽑아내고 찌끄레기 적으면 이렇게 되겠네.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 얘로 나왔지, 소인수 분해가. 근데 양의 약수의 총합은 얘가 된대. 어때? 만들 수 있겠니? 없겠니? 있겠죠. 예. 자, 그래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연수가 다음과 같이 우선 뭐 해야 된다? 소인수 분해가 될 때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A의 0제곱 더하기 A의 1제곱 더하기 A의 2제곱 더하기 땡땡땡 어디까지 간다? A의 알파제곱까지 간다. 다시 가로 열고 B의 0제곱 더하기 B의 1제곱 더하기 B의 2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B의 어디까지 간다? 베타제곱까지 간다. 요걸 모두 다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솔루션 2에는 뭐라고 하면 돼?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공식에 의해서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3의 0제곱 더하기 3의 1제곱이야 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양의 약수겠어요. 양의 약수의 총합 이론이에요. 자, 근데 특이한 거 있지. 중학교 때 12의 약수의 개수 구해봐. 문제 이렇게 나왔지? 근데 지금은 뭐로 나와요?
12의 양의 약수의 개수, 양의 약수의 총합이라고 나와. 이유는 왜 그래?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얘를 배웠어요. 어떤 수만 알던 상황에서, 자연수만 알던 상황에서. 그래서 그때는 뭐 양의 약수, 음의 약수 이런 개념이 없었다면 지금은 고등학생이라서 허수까지 다 배운 상황이다 보니까 양의 약수, 음의 약수가 다 논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6이라는 수가 있어요. 자, 6이라는 수의 약수라는 건 뭐냐면 요거 두 개를 곱해서 6이 되는 모든 수들을 요 자리에 오는 걸 약수라고 부를 수 있지. 근데 1, 6, 2, 3 얘도 있지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도 되지 않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도 되지 않나? 예. 약수는 사실 양수든 음수든 이런 게 다 가능해. 그런데 출제자는요, 항상 양의 약수에 대해서만 물어. 왜 그럴까? 양의 약수만 구하면 곱하기 2배 해버리면 음의 약수까지 개수를 구할 수 있고, 만약에 약수의 총합 구해봐 이러면 제로가 될 테니까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항상 문제는 양의 약수에 대해서만 출제가 된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이용해서요, 경우의 수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몇 페이지? 5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와 있어요. 180의 양의 약수 중 3의 배수의 개수는? 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양의 약수 뭐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뭐 하라 그랬지? 소인수 분해하셔야 돼요. 자,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소인수 분해를 하려면 두 종류의, 두 부류의 학생이 있어요. 어떤 학생은요, 되게 착하지만 너무 요령이 없는 학생. 2, 90, 2, 45, 3, 15, 3, 5. 어머, 2가 2개 있고 3이 2개 있고 5가 하나 있네. 요렇게 소인수 분해하는 친구들. 그리고 180이 있을 때 어떤 친구들은요, 요 정도까지 해버리는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뭔 짓 합니까? 이 안에 2가 여기 하나 들어있고 여기도 하나 들어있네. 2 2개 들어있네. 3은 여기만 2개 들어있네. 5는 여기 하나 들어있네. 요런 식으로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서술형 평가라면 이렇게 가는 게 맞아. 근데 서술형 평가가 아닌 일반 시험에선 이렇게 가는 학생이 수학을 훨씬 잘해요. 왜 그러냐면요, 선생님 소인수 분해인데 이거 19는 소수 아니잖아. 아니야. 근데 그 친구들은 이 짓을 하면서 계속 5 속에는 2와 5라는 소수가 있어. 9 속에는 3이 2개 들어있어. 이 훈련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하는 거야. 사실 소인수 분해라는 건 어떤 수 속이 어떤 인수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구성에 대한 인지거든. 얘는 누구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 누구는 뭐 하고 있어? 아무 생각 없이 산수만 하고 있는 거야. 나누기만 하고 있는 거야. 당연히 얘가 수학을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에서 크게 끊어가셔도 상관없어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예전에 한번 가르쳤어요. 초등학생 애를 이제 막 중학교 선행을 해서 고등수학으로 넘기려고 이렇게 딱 가르쳤어. 근데 걔가 초등학생이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걔가 눈높이 수학도 하고 있는 거야. 눈높이 수학에서 이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눈높이 수학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그 친구가 이렇게 풀어놓은 걸 보더니 막 흥분을 하면서 잘못 배웠다고. 예. 소인수 분해는 이렇게만 하는 건데 이거 잘못했다고 막 얘를 꾸짖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마디 조언했어요. 야, 끊어! 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80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 나와 있어요. 10, 18, 9, 2. 난 요 정도로 끊고 갈 거야. 2 2개 보이네요. 3 2개 보이네요. 5 하나 보이네요. 자, 다음과 같이 소인수 분해가 됐습니다. 자, 이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요, 전체 빼기 부정을 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양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나는 모든 약수의 개수를 다 구해. 거기에서 3의 배수가 아닌 녀석만 빼버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3의 배수만 나겠지. 맞아요? 그러면 전체, 지금부터 전체 개수 구할 거야. 뭐라고 쓸 거야? 시작. 3, 3, 2. 됐나? 예, 전체 개수예요. 빼기.
이제 3의 배수가 아닌 거, 3의 배수가 전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녀석 가지고 작업할 거야. 3의 배수가 아닌 건 얘 빼고 이렇게 2의 제곱과 5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약수 라인이지. 맞습니까? 그러므로 뭐라고 쓰면 돼? 3, 2. 이해하셨어요? 지금 이 식? 예. 밑에 문제는 너희들이 푼다. 풀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돼. 나는 또 선생님 난 이거 계산할 수 있어. 이런 산수를 원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이런 개념식 라인만 쓰시면 산수는 뭐 초등학교 실력으로 푸시고 우리가 배우려는 건 개념이야. 답 내지 마시고 저런 식으로 풀어 쓰세요. 다 썼어요? 네. 불러볼까? 주은군 식 3 2 빼기 3 2 또 시작 3 빼기 3 잘했죠? 네, 요렇게 답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우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0개의 공에서 한 개의 공을 뽑을 때 10과 서로 소인수가 적힌 공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수학적 개념이 하나 있는데 너희들이 이 문제에서 제일 까다로워 보이는 문장, 문제 속에서 가장 까다로워 보이는 이해가 안 가는 문장, 나 저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저게 뭔지 모르겠어 하는 문장만 한번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줄까? 문제에서 이해가 안 가는 문장 하나. 다가? 어려워 보이는 문장 하나. 난 얘를 해결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수학적 문제 없니? 표현? 문제 다 이해가 가 문제가? 그럼 이거 풀 수 있겠네? 얘기해보자. 선생님이 원하는 딱 이 문제에서는 이 개념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요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10과 서로 소인수라는 표현이 뭔 말인지 아셔야 해요. 그치? 10과 서로 소인수 이 말을 모르면 이 문제를 풀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또 서로소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 이반이 선생님한테 수학상을 지금 배우고 진행하는 학생이 한 학생밖에 없어. 지금 한 학생밖에 없네요. 그래서 서로소를 얼마나 하려나 모르겠다. 영상 강의 들었던 친구들도 있어서 대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자, 지금부터 서로소가 뭔지 선생님이 가르친 서로소의 정의, 수학상에서 가르친 정의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없을까? 서로소란? 자기 자신. 뭐였지?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1인 자기의 일과 약수가 없는 없는 그 뒤에. 수? 자, 지금부터 핵심 선생님이 설명 드릴게요. 나 이거 되게 싫어하는데 매일 한다? 되게 쪽팔려서 싫어하는데 가. 싫어 이거. 우리 서로 너무 사랑해. 우리 서로 너무 사랑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자, 서로 소예요. 서로라는 말은 언제 쓰는 거냐? 우리 서로 너무 사랑해. 이렇게 대상이 최소한 2개 이상이 돼야 돼. 그 끝을 원했는데 수 이래버렸단 말이지. 자, 선생님이요 지금부터 서로수의 정의, 우리가 수학상에서 배웠던 서로수의 정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두 자연수예요. 왜 두 혹은 세 자연수도 상관없어? 왜 두 자연수인지 알겠지? 서로가 되기 위해선 대상이 2개 이상 있어야 돼. 만약에 여기서 없는 수 이래버리면 이거랑 똑같아. 우리 서로 사랑해. 이거랑 똑같은 거야.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 정의는 좋은 정의다, 나쁜 정의다? 나쁜 정의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왜? 공약수가 있나 봐. 공약수가 없는. 잠깐만. 그 뭔 말인지? 부정이 들어가 있어요. 정의에. 정의에 부정이 들어가 있으면 항상 어렵습니다. 이런 정의는 쓰레기입니다. 부정이 없는 상태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똑같은 표현을 부정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공약수가
뿐인 두 자연수 라고 바꾸니까 어때? 윗줄보다 아랫줄이 훨씬 이해가 잘 되지? 예.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정의 아까 소용량 얘기했나요? 예.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 바로 요런 정의들이 서로소예요. 서로소. 그래서 여기 하나만 더 보충을 하고 가자면요. 서로소가 아닌이라는 문제가 되게 자주 나와요.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서로소가 아닌이라는 표현이 되게 자주 나와.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 1 이외에 공약수가 있는 이라는 뜻이지. 없는을 부정했으니까 있는이 돼요. 그런데 이게 서로소의 정의를 윗줄처럼 외운 애들은 1 위에 공약수가 없는 것이 아닌 부정 몇 번 들어가. 2번 들어가면 이제 의식을 잃기 시작하는 거야. 뭔 말이지? 1 위에 공약수가 없는 것이 아닌 어지럽다. 토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은 그냥 조금 기억하고 가십시오. 막바로 기억하십시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선 여기에 있는 녀석 한 번만 큰 소리로 읽고 넘어가도록 하자. 시작! 서로소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두 자연수.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 서로소가 아닌 1 이외에 공약수가 있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서로소는 되게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묻자 4하고 9는 서로소니 아니니? 서로소도 아니다. 예, 서로소예요. 왜 4하고 9가 서로소냐면 서로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가장 편안한 방법은 이거다. 우리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할 때 계속 이렇게 아래로 나눠오지. 그랬는데 여기 4하고 9가 나왔어. 더 이상 내려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가 바로 서로소 관계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려가고 있는데 1, 3, 6 이렇게 나왔어. 얘는 서로소야 아니야? 아니야. 왜? 3하고 6이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 이제 얘네는 서로소야 아니야? 서로소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마지막 줄이 서로소 관계인 숫자들의 관계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우리가 수학상에서 이런 내용을 배웠는데 10과 서로소인 수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또 골치가 아파지는 거야. 잠깐만, 두 수를 정해주고 서로소야 아니야 물으면 되게 쉬운데 10이라는 수 하나를 적어놓고 100개의 수 중에서 얘하고 서로소인 수를 찾으라니까 너무 골치가 아프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개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과 서로소인 수 골라 이렇게 나오면요, 우리는 무조건 10을 소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자, 소인수분해하면 몇이 나와? 2 곱하기 5가 나오지. 맞습니까? 자, 10과 서로 소인수라는 건 이런 거예요.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수. 이게 바로 서로소예요.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수예요. 자, 한번 예를 선생님이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180과 서로소인수 골라봐 라고 문제가 나왔어. 그럼 나는 180을 우선 어떻게 해야 된다? 소인수 분해해요. 아까 했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180과 서로소인수라는 것은 이런 수입니다. 뭐라고 정의해야 돼? 시작!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수. 이런 수가 바로 서로소예요. 이해되시죠? 선생님이 뭘 가르치고 싶어 하는지. 되겠습니까? 소인수분의 미수 라인을 보고 그 미수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는 거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을까 너희들? 있겠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봐. 선생님이요, 보통 학생들이 푸는 방법하고요, 아주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 풀이로 좀 풀어줄 거야.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가볍게 문제를 봤을 때 이제 무슨 생각해? 잠깐만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수면은 전체 수 100개에서 그치? 100개의 공 100개에서 우선 2의 배수를 빼면 되겠다. 50개. 그리고 나서 5의 배수도 빼면 되겠다. 20개. 그런데 2의 배수와 5의 배수 동시에 만족하는 게 10의 배수지. 10의 배수는 지금 몇 번 빠졌어? 2번 빠졌지. 곤란해. 그러므로 10의 배수를 더해야겠다. 이렇게 답을 내요. 그래서 답은 몇 개? 40개. 이런 식으로 답 낼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단답형 문제면 이렇게 푸는 게 맞아. 맞나? 그런데 얘가 서술형 평가로 나왔어. 그러면 얘는 서술형 평가에서 이제 선생님이 감동을 할 만한 풀이라는 건 이런 풀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경우의 수의 그 본질은 뭐라고 가르쳤어? 맨 처음에. 경우의 수는 원소의 개수다 라고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건은 전부 뭐로 바꿀 수 있다? 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해요. 그래서 보자. 이제 얘가 집합이 돼. 2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A라는 녀석은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X는 2의 배수야 라고 요렇게 쓸 수 있을 테고, 자, 여기 5의 배수도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래, B는 X와 X는 5의 배수야. 예. 당연히 여기에서 X는 1 이상 100 이하인 자연수 요렇게 좀 정의를 제안하고 가면 되겠지. 자,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뭐야? 10과 서로 소인수는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수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수학적으로. 2의 배수가 아니다? A의 여집합. 그치? 부정은 여집합. 여집합은 부정. 기억나십니까? 고. and야 오아야. and는 교집합. 그리고 5의 배수 아니니까 B의 여집합. 그런데 내가 구하는 것은 그 결과의 경우의 수니까 원소의 개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보통 학생들이 왜 답지에 이런 풀이가 있는지 이해를 못해. 왜? 사건과 경우의 수의 본질을 모르면 이 풀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얘 보도록 하자. 어머! 여집합 열나 많다. 나 여집합 싫어. 무슨 법칙? 나쁜 여집합을 줄여주는 법칙, 드모르간 법칙. 그래서 우리는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야?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합집합 B 부분만 빼버리면 되죠. 맞나? 예, 하나하나 지금 이해되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얘 보도록 하자. 이거 가르쳤지? NA 합집합 B 공식이 있었는데 NA 합집합 B 어떻게 구한다고 가르쳤어? 시작!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나오는 공식이에요. 맞나요? 그래, 여기에다가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 그러므로 이제 풉니다. 전체 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는 100개야. 자, NA 풉니다. 2의 배수의 집합은 개수가 50개야. 빼기 NB 풉니다. 5의 배수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0개야. 그리고 마이너스면 플러스 해주셔야죠. 2의 배수인 동시에 5의 배수, 10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는 10개야. 그래서 40이야. 합체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사건이 집합이고 경우의 수가 원소의 개수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예,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지우고 이제 그 아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동전 문제 나왔어요. 10원짜리 동전 2개, 50원짜리 동전 3개, 100원짜리 동전 1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2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 있고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얘는요 쉬운 문제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뭐라 쓸 것 같아? 어려운 문제예요. 라고 이렇게 쓰겠죠.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할 때 굉장히 주의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요 쉬운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자.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수. 자, 얘는요 10원짜리 동전. 예,